뭐 제목이 모르셉니다.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 최측근 충인으로까지 불렸던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기밀 유출의 책임을 거의 다 떠넘기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 말씀 자료를 보았지만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전경련이 자발적인 기업들의 의지로 낸 거다라고 해서 본인의 제3자 뇌물죄를 분명히 부인하는 얘기로 일관을 했다. 그리고 그 가장 또 이 핵심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기존 자료로 가름, 이거 대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다 한 얘기인데 뭘 또 해명을 합니까? 추가 해명할 필요 없다. 자, 최순실 관련 문제를 몰랐다. 자, 이 말은 본인이 최순실에 관련된 문제를 몰랐다는 얘기인데 다 이것도 아까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넘겼듯이 모든 건 최순실 탓이다. 자, 공무원 인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거는 이제 본인은 다 시스템, 그러니까 절차를 밟았는데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 거 아니냐. 자, 한마디로 이 열세 쪽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려면 뭐냐면 다 범죄 인정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니다, 난 모른다. 그리고 나는 혐의와 관련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다 정호성이 보여준 거지. 내가 네. 보여주라고 한 적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최순실. 최순실 관련 문제 몰랐다. 만약에 최순실 관련 문제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다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안 되려고. 예. 여기서 또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물죄 공범이 돼버릴 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네. 네. 이거는 아예 그냥 최순실 난 몰랐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하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걸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기존에 가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말씀 자료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얘기했다. 네. 그러면 이걸 해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네. 그 맞상대인 대기업 회장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상의 대답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런 메모가 발견이 됐어요. 박 대통령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메모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끝까지 정호성이 다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정호성이 얼마 전에 나와서 7시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그 증언을 하게 됩니다. 네. 오죽했으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6시간 반 동안 했는데 지치지도 않느냐, 저 그만해라. 근데 거의 7시간 넘게 증언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호성, 그걸 풀텍스트를 보면요. 여기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네. 보면은 일관되게 저하고 달리 다 자기가 뒤집어 써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이 이야기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 1번 조항 있죠? 네. 정호성의 모든 기밀 유출의 책임을 떠넘긴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호성은 대통령께서 이러저러해서 의견을 물어보라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의견을 평상시에 그 지인 관계인 그 최순실 씨에게 내가 그러니까 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의견만 물어보라 했는데 내가 알아서 넘겨주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조항에 있어서 최순실에게 문건 보내를 한 적 없다 하는 네. 부분하고 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헌재로 보내는 답변서 아니에요?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7시간에 걸친 그 답변 내용하고는 일치합니다. 네. 자, 이 의견서 A4 용지 13장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출연 등에 적극 지원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의견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세 번의 그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공익한 이야기가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다. 그것이 국가 경제와 그리고 민생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도 상당히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대로 낼 이유는 없는 거죠. 네네.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낸 이 의견대로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특검 조사를 바로 이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특검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특검에서 관련 증거로 갖고 따박따박 지금 반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 완전히 사업적 뭡니까? 이 올무 안에 딱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8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 조사를 아마 회피할 것이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 기존대로 아마 헌재에 나가서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헌재 의견서에는요, 가장 핵심인 4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의 관계도 이렇게 박 대통령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어떻게 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얘기했나. 혼자 사는 여성인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의상 등 세세한 일을 도와주고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뜸해준 정도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역시 알지 못했다. 아까 나온 내용을 저희 풀어서 얘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보수 언론인이죠. 정규제 TV 인터뷰에서도 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이었으니까 1월 25일이니까 그 생각해보면 저 내용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오늘 그 헌재 답변서가. 아마 만약에 검찰하고 그러니까 특검하고 대면 조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저 이상의 대답은 특검이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올 대답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대면 조사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받을 것 같아요. 뭐 안 받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8에서 10일 사이에 안 아니 받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놓은 그게 이제 의견서를 보니까요. 네. 정리가 돼서 저 정도의 답변만 특검에게 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볼 때는 대면 조사 받겠죠. 자, 8일에서 10일 사이로 예상을 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특검은 금요일 전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처음에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별관 쪽에 안가 등이 얘기됐다가 경내설이 나와요. 청와대 경내에서 받겠다. 그러면서 주목받는 곳이 이 위민관, 네. 위민 1관, 2관이 있는데 그 비서실이죠. 비서동. 비서실들이 있는 비서동이에요. 네, 비서동이. 연풍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연풍문. 예. 흔히 이번에 보셨습니다만 모든 추진문, 연풍문은 이 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비표도 바꾸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경우는 2층에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특검보 2명도 여기 뒤에 건물에서 서류 받고 아니,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연풍문 2층에서 받아. 이풍 바로 그러니까 이 건물 2층이죠. 2층에서 받아가라. 그랬는데 이제 아직 그때 특검에서 안 받겠다 그랬던 것이고 위민관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 의원하고 우리 차 교수하고 편을 들려면 저는 차 교수 편을 들겠어요. 네. 아, 그런 안 할 거다. 네. 왜냐하니까 아니 뭐 의견이시니까. 아니,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번에 안 받게 되면은 혹여 특검에게 28일 끝나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대로 뭐 그 정도 선이라면 그 정도 만나서 퉁퉁 치고 말 것이다. 그런데 특검들도 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달려들 텐데 그 정도 답변 나오는데 거기서 물러갈까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또 하나는 2월 3일 날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뭐라고 박아놨습니까? 피의자, 뇌물수수의 피의자 박근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네, 영장에. 영장에 예. 그 압수수색 영장에. 압색영장에. 그리고 바로 정영국 대변인 나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하는데 거기서 감론을박이 있거든요. 법조계에도 그걸 피의자로 박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건 네. 헌법 위배다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서는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곧 헌법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세워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러한 이유로 차 의원 우리 차 교수 같이 아마
보면은 이런저런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저 30초만 아, 반박할게요. 말씀하세요. 보세요. 예. 제 촉은 안 받는다였어요. 네. 안 박근혜 받는다. 대통령 대면 네. 조사 안 받는다. 이거 방송 다 틀어보셔도 알아요. 네, 저 제 촉은 안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소환에 불응하면 특검은 계속 소환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자료에 남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특검이 만약에 2월 28일까지 종료를 딱 쳐요.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기소 중지해요. 그러면 기소 중지하면 바로 괄호 열고 뭘 넣어야 돼요. 그게 네. 뭐냐?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이 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체포영장을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속에서 아마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네. 잘못하면 체포영장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대면 조사 받으세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네.